7과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무엇무엇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입니다. 이 역시 몇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부터 살펴보시죠. 1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不管 이 不管에서 管은 무엇을 관여하다, 관계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죠. 따라서 不管하니까 무엇을 관여하지 않다, 무엇에 관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不管 A, B 하면 A에 관계없이 B 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는 따라 읽어보시죠. 이에 또는 와 함께 쓰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不管天气如何我们都要去参观博览会不管天气如何我们都要去参观博览会不管상관없이 뭐에 天气 날씨가 따라 읽어보시죠. 如何 이 如何는 한국어로 도금이 여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죠. 무엇 여하, 즉 어떠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天气如何 하면 날씨가 어떠하다라는 뜻이 되므로 이 如何는 사실상 바로 怎么 또는 怎么样과 같은 뜻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怎么样 하면 거의 구어가 되고 如何 하면은 문언, 원예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不管天气怎么样과 같은 뜻인데 이 怎么样 보다 如何를 쓰면 원예인, 문언체 성격이 짙어지므로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는 박람회를 참관하러 가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不管 뒤에는 고정적으로 이에 또는 또가 온다고 했는데요. 대신에 다음에 단어가 오기도 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反正 정, 反 그럼 이 표현은 정 바르다는 얘기예요. 反 반대로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반반이니까요. 따라서 어쨌든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따라 읽어봅니다. 反正 이렇듯 이에 또는 都 대신에 反正을 쓰게 되면 더 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문 보시죠. 不管事情多么复杂反正我们得查清楚 다시 한번 不管事情多么复杂反正我们得查清楚 일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 차라는 단어가 바로 조사의 사자죠. 칭추는 청초, 깨끗하다, 명확하다. 따라서
查清楚 하면은 명확하게, 깨끗하게 조사하다, 확실하게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표현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우루원, 우루원. 이 루언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초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한어 병음이 생기기 전, 즉 주음부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한어 병음자무의 L, 이거는 우 발음이고 이것은 언 발음이죠. 따라서 정확한 발음은 루언, 루언이 되는데 이거를 한어 병음자무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이 발음을 LUN으로 써도 루언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한어 병음자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인지 이거를 그대로 룬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틀린 발음이지만 점차 많은 중국인들이 이 발음을 쓴다면 이것은 틀린 발음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그것도 맞는 발음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따라서 오늘날에는 정확한 발음은 루언이 되지만 룬으로 발음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루언이라는 발음은 논하다라는 뜻인데 이야기하다, 논하다. 그런데 없을 무자니까 논함이 없다죠. 따라서 역시 관계없이, 상관없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루언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단어를 써서 사실 쓰고 있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물자예요. 말다, 뭐뭐하지 않다, 금기의 명령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물론이라는 한국어 발음이 되니 논하지 않다죠. 상관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한국어에서도 물론,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이고 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따라서 논하지 않고 라는 뜻이니까 한국어의 막론하고 라는 뜻과 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론의 같은 뜻이 바로 이 막론이지요. 이 막자는 모 발음이 되는데 역시 말막자, 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말물과 밑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말막자는 뜻은 다 같지요. 따라서 위의 것은 물론, 밑에 것은 막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처럼 물론, 우루언으로 표현하고 한국식의 우루언 또는 모루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정적인 문형이 되기 때문에 뒤에는 따라 읽어보시죠. 이에, 이에, 와 함께 써줍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드린 이 우루언 대신에 아니 불자를 써서 부루언으로 써줘도 뜻은 같습니다. 예문 보시죠. 无论产品的价格高低，我们都要收买。다시 한번. 无论
产品的价格高低我们都要收买 생산품, 제품의 가격이 높음이나 낮음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收买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价格, 价格, 가격이지요. 같은 표현으로 다음 단어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价位, 价位. 또 다음 단어도 역시 같은 의미로 통용되죠. 따라 읽습니다. 价码, 价码. 모두 가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收买 거둬들일 숫자죠. 거둘 숫자의 삶의 자니까 거둬서 사다. 즉 收买가 구매하다인데 같은 표현으로 따라 했습니다. 收购收购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구매하다 购买 购买 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 구매하다 따라 읽어봅니다. 收买收购购买 물론 구어, 거위에서는 줄여서 쓰는 것을 선호하므로 단순히 买라고 써줘도 문제 없겠죠.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任凭 任凭 이 任凭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任凭에서 任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상관없이 무엇에 관계없이 무엇을 막론하고 라는 의미의 접속부사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不管 그리고 无论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凭 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과에서 설명드렸던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는 가정의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사실상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모아놓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任凭은 사실상 그 의미가 任 하나에 있으므로 단독으로 任으로만 써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 읽어봅니다. 也 都와 함께 써서 고정된 문형으로 만들어주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任凭生活多辛苦我们都得克服这次危机 다시 한번 任凭生活多辛苦我们都得克服这次危机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즉 생활이 아무리 힘듦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단어 보시죠. 따라 했습니다. 신쿠, 신쿠, 신
매울 신자, 구, 쓸 고자죠. 따라서 신쿠는 힘들다, 고생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단어와 발음이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幸福, 幸福, 즉 편안하게 대충 발음해버리면 자칫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기억하시죠?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번 신쿠, 신쿠. 2번 幸福, 幸福. 따라서 발음 명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이 任凭은 뒤에 따라 읽어보시죠. 还是, 还是를 놓아줌으로써 앞에 있는 내용의 조건에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还是는 그래도, 역시, 여전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任凭开发什么新技术，公司还是无法避免破产的命运. 다시 한번. 任凭开发什么新技术，公司还是无法避免破产的命运. 무슨 새로운 기술을,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상관없이 회사는 여전히 파산할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无法 방법이 없다죠. 避免 피하다. 따라서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포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이 포찬은 말 그대로 파산하다죠. 같은 표현으로 다음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倒闭, 倒闭, 倒闭라는 것은 엎어져서 다치다는 얘기니까 결국 망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단어가 되겠고요. 이거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关门, 关门, 문을 닫다죠. 우리는 통상 关门의 반대말로서 따라 읽어봅니다. 开门, 开门을 쓴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다의 반대말은 문을 닫다인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 집 문 닫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영업시간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망했다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죠. 따라서 중국어도 关门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망하다, 바로 破产, 倒闭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关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살펴봅니다. 바로 이 단어죠. 따라 읽어보시죠. 打烊, 打烊.
이 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왼편에 불화자 그리고 오른편에 양자가 합쳐진 즉 싱성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양, 호, 이양. 그렇죠. 양양자에서 발음이 오고 뜻은 호, 불에서 온 바로 싱성, 형성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특징을 떠올리셔야겠죠? 불, 굽다, 태우다, 그리고 밝다, 밝히다, 뜨겁다 등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은 바로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촛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이 붙어 있는 촛불이 있으면 밝아지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따 해버리면 이 촛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 버리겠죠? 그럼 주변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즉, 가게가 밝은 상태에서 이제 깜깜해졌다는 얘기는 문을 연 거겠어요? 닫은 거겠어요? 닫은 거겠죠? 그래서 따양이 바로 관문과 같은 뜻이 됩니다. 다만 이 따양이라는 단어는 물론 알아는 듣는데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닌, 즉 옛날 말입니다. 함께 참고하세요. 4번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임의로 정리를 했는데, 즉 무슨 얘긴고 하니, 런핑은 런은 不管 우론의 의미를 지니고, 핑은 即使 나파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었죠. 따라서 두 단어가 합쳐졌으므로 이 단어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不管 우론으로 해석해야 더 부드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即使 나파라고 해석해야 더 부드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떨 때 不管 우론으로 해석하고 어떨 때 即使 나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은가? 이러한 경우 런핑의 바로 뒤에 오는 절에 의문사나 정반 의문문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不管과 비슷한 의미로 더 해석되면 좋아요. 반면에 의문사나 정반 의문문이 없다면 오히려 即使 나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굳이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 없이 런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不管 으로 먼저 한번 해석해 보시고 即使 로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게 더 부드러운지를 선택해서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일러드린 거기 때문에 꼭 이래야 한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는 연습 문제 2번씩 읽어드립니다.